집합 A는 1, 2, 3, 4의 네 원소를 배열하여 만든 A1, A2, A3, A4에 대해서 각 숫자 AK의 오른쪽에 있는 수 중에서 AK보다 작은 것들의 개수를 SK라고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A1의 오른쪽이면 A2, A3, A4 중에서 A1보다 작은 것의 개수가 S1이 되는 거겠죠. 네,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이들의 합 S1, S2, S3를 A1, A2, A3, A4의 절대값처럼 나타내자,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예를 들면 2, 4, 3, 1 같은 경우에는 자, S1은 2보다 오른쪽에 있는 수 중에 2보다 작은 것의 개수니까 1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S1은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S2는 4보다 오른쪽에 있는 수 중에 4보다 작은 거니까 둘 다 작죠? 3, 1. 그래서 두 개니까 S2는 2가 됩니다. 그리고 3보다 오른쪽에 있는 수 중에 3보다 작은 것의 개수는 1 하나가 있으니까 S3는 1이 되고요. 결국 이 2, 4, 3, 1이라는 이러한 수열의 이 절대값 같은 요 기호는 S1, S2, S3를 다 더한 4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이때 집합 A에 대한 24개의 모든 순열이 있을 거 아니에요. 1, 2, 3, 4를 나열하는 거니까 4 팩토리얼 24개의 모든 순열이 뭐 I1, I2, I3, I4로 정해지는데 이 정해지는 각각마다 I1, I2, I3, I4의 절대값, 즉 요거죠. S1, S2, S3의 합들의 또 총합을 구하여라 라는 게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를 두 가지 방법으로 풀 수가 있어요. 하나는 그냥 우리가 다 세는 거죠. 몇 개인지를 세가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조금 좋은 아이디어, 나이스한 아이디어를 써가지고 간단하게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로 이 문제를 다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 24개의 순열들이 있을 때 숫자들이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각각 자기들보다 작은 게 몇 개 나오는지를 따로따로 세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먼저 제일 세기 쉬운 게 뭐냐 하면 1이에요. 그런데 1은 어느 자리에 있든 여기에 있어도요. 오른쪽에 있는 수 중에 1보다 작은 수가 있을 리는 없죠. 그렇죠? 그래서 1은 첫 번째 자리에 있든 두 번째 자리에 있든 세 번째 자리에 있든 네 번째 자리에 있든 상관없이 자기가 가장 작은 수기 때문에 자기보다 오른쪽에 자기보다 작은 수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에 대해서는 우리가 셀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 2를 세는 겁니다. 제일 먼저 2가 맨 앞자리에 오게 되는 경우를 생각해 보죠. 그러면 나머지 1과 3과 4가 요 세 자리에 나열되는 방법은 3팩토리얼까지, 즉 6가지가 있게 되는데 어떻게 배열이 되더라도 2의 오른쪽에 2보다 작은 수 1이 항상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3, 4는 2보다 작은 수가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2가 요 자리에 있게 되면은 6가지 경우에 대해서 2보다 작은 수 한 가지가 반드시 존재하게 되는 거죠. 요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2가 요 자리가 아니라 어느 자리에 있을 때를 볼까요? 2가 요 자리에 있을 때는 몇 개가 더해지는지 이걸 보는 거죠. 그러면 2가 요 자리에 있을 때 1, 3, 4를 나머지 자리에 채우는 방법은 3팩토리얼 가지인데 그 중에서 1이 여기 오는 경우를 제외하면, 즉 1이 여기 왔다는 것은 3과 4가 요 두 자리에 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2팩토리얼입니다. 3과 4를 배열하는 방법. 즉 요걸 빼면은 4가지 경우가 나오는데 이 4가지 경우는 결국은 1이 2의 오른쪽에 놓이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4가지 경우에 대해서는 2의 오른쪽에 2보다 작은 수가 하나, 즉 1이 항상 존재하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2가 맨 세 번째 자리 여기에 오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거야? 1이 어디에 올 때만, 1이 여기에 있을 때에만 2보다 작은 수 하나가 더해지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여기에 3과 4를 배열하는 방법은 2팩토리얼 가지니까 결국은 2 곱하기 1 요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24개를 나열하게 되면 2가 여기 있는 경우, 2가 요 자리에 있는 경우, 2가 요 자리에 있는 경우가 주르륵 나올 텐데 그걸 원래는
문제에서는 배열된 거 하나하나에 대해서 세라 그랬지만 우리는 24개를 주르륵 나열을 해놓고 2가 여기 오는 경우, 여기 오는 경우, 여기 오는 경우에 대해서만 이보다 작은 수가 오른쪽에 몇 개 있는지를 세는 겁니다. 왜? 그렇게 세도 하나씩 더해야 다 구한 다음에 이걸 더하나, 그 다음에 여기서 각각을 구한 다음에 이걸 싹 더하나, 결국은 똑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접근하는 방법이 뭔지 알겠죠? 자, 그 다음 3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3이 여기 있는 경우에는 나머지 1, 2, 4를 배열하는 방법이 3팩토리얼 가지가 있는데 이 3팩토리얼 가지, 즉 6가지의 경우에 대해서는 3보다 작은 수 1, 2가 3보다 오른쪽에 무조건 나열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 6가지에 대해서는 2개씩이 더해지게 되는 거죠. 이해되죠? 그 다음 만약에 3이 여기 있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럴 때 4가 이제 어디 있느냐가 중요해지는데 4가 여기 있게 되면 1과 2를 나열하는 방법은 2팩토리얼 가지밖에 없고요. 그때는 3보다 오른쪽에 3보다 작은 수가 2가지가 있는 거니까 2팩토리얼 가지에다가 2개씩 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게다가 이 1, 2, 4를 나열하는 전체 방법이 3팩토리얼 가지인데 4가 여기에 오는 경우가 2가지였으므로 4가 여기나 여기에 오는 경우는 여기서 2팩토리얼 가지를 뺀 4가지가 되겠죠. 이렇게 되면 4가 여기에 오는 게 아니라 3의 오른쪽에 오기 때문에 3의 오른쪽에 놓인 수 중에서 3보다 작은 수는 1가지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4가지에 대해서 하나씩이 더해지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3이 여기에 놓이게 되면 어떤 경우를 제외하고 4가 여기에 놓이는 경우를 제외하면 3보다 오른쪽에 3보다 작은 수가 반드시 하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전체 1, 2, 4를 나열하는 방법이 3팩토리얼 가지인데 거기서 4가 여기에 오는 경우를 빼야 된다 그랬으니까 4가 여기에 오는 경우 1, 2가 나열되는 경우의 수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또 4가지가 있게 됩니다. 2가지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걸 빼면은 우리가 구하는 경우의 수는 4가지고요. 이 4가지에 대해서는 하나씩이 더해진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됐죠? 그 다음 4는 아주 세기가 쉽습니다. 4 같은 경우는요. 여기에 오면 4보다 작은 수가 3가지가 되고요. 그쵸? 그 다음에 4가 세 번째 자리에 오면 4보다 작은 수는 2가지가 되고 그 다음 4가 세 번째 자리에 오게 되면 이렇게 되면 4보다 오른쪽에 있는 수 중에 4보다 작은 수는 1가지가 됩니다. 그런데 4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나머지들이 나열되는 경우의 수는 모두 다 3팩토리얼 가지가 되는 거죠. 이렇게 돼서 4에 대해서는 요놈도 6이고요. 요놈도 6이니까 총 36가지가 있게 되는 겁니다. 됐지? 그러면 2일 때는 몇 가지예요? 이거 12가지가 되네요. 그 다음에 3일 때에는 요거 12, 요거 4, 요것도 4, 요것도 4 이렇게 됩니다. 결국은 12 더하기 10이니까 총 24가지가 되고요. 4일 때는 36가지인 거 이미 세놨고요. 그래서 이거 다 더하면 요놈도 36이죠. 그래서 36, 36이니까 총 72 요렇게 우리가 답을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건 이제 조금 하나씩 다 세가는 그런 풀이법이고요. 요걸 조금 더 나이스하게 푸는 방법은 뭐가 있냐 하면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3, 2, 4, 1 요러한 순열이 있다고 했을 때 S1은 얼마냐 하면 S1은 3의 오른쪽에 있는 수 중에 3보다 작은 것의 개수니까 2가 되고요. S2는 2의 오른쪽에 2보다 작은 것의 개수니까 1이 되고요. S3는 4보다 오른쪽에 4보다 작은 것의 개수니까 하나가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T2를 정의하는 겁니다. 자, T2는 뭐냐 하면 2의, 그러니까 두 번째 자리에 온 수에 그보다 왼쪽에 있는 수 중 2보다 작은 것의 개수. 빵개죠? 그 다음 T3는 뭐냐 하면 세 번째 자리에 온 수보다 왼쪽에 놓인 수 중에 이 4보다 작은 것의 개수. 그러면 얘는 2개가 되고요. 그 다음에 T4는 네 번째 자리에 온 수보다 왼쪽에 놓인 수 중에 이 1보다 작은 것의 개수 0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이 배열이 어떤 식이 되더라도
S1 더하기 S2 더하기 S3에다가 T2 더하기 T3 더하기 T4를 하면 이게 무조건 6가지가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1보다 작은 수는 아무것도 없고요.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1을 기준으로 봤을 때 왼쪽을 보든 오른쪽을 보든 1보다 작은 수는 아무것도 없고요. 왼쪽 기준 오른쪽을 보든 2보다 작은 수는 무조건 더해서 1개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1밖에 없으니까요. 그 다음 3을 기준으로 오른쪽 왼쪽에 3보다 작은 수는 무조건 2개죠. 왜냐하면 1과 2가 왼쪽에 놓이든 오른쪽에 놓이든 놓일 테니까. 그 다음 4를 기준으로 4의 왼쪽과 오른쪽에 4보다 작은 수는 무조건 3개가 있게 됩니다. 1, 2, 3이 어느 쪽에 놓이더라도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놓일 테니까. 그래서 2보다 작은 수는 1개, 3보다 작은 수는 2개, 4보다 작은 수는 무조건 3개가 되는 거죠. 왼쪽 오른쪽을 다 같이 본다면. 그래서 얘들을 더하면 무조건 6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이 S1과 S1, S2, S3와 T2, T3, T4를 세는 방식이 정확하게 좌우 대칭이 아니냐라는 거죠. 그렇죠? 무슨 얘기냐 하면 어떤 수를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수, 왼쪽에 있는 것 중에 자기보다 작은 것들을 세서 다 더하나 이 나열된 24개의 배열 중에 어떤 수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나열된 수 중에 자기보다 작은 것들을 개수를 구해서 싹 다 더하나 결국은 양쪽이 똑같아질 거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겁니다. 예를 들어 요 S1, S2, S3 요 합을 나열된 거에서 우리가 I1, I2, I3, I4에 대해서 요것들 요렇게 표현을 했었다면 요놈들의 합은 우리가 더블 절대값처럼 표현을 해보자라는 거지. I1, I2, I3, I4에 대해서. 그렇다면 얘네들은 뭐가 되냐면 무조건 이 둘을 더해서 얼마가 되는 거야? 6이 되는 거고요. 이것들의 총합을 더하고 이것들의 총합을 더할 거 아니야. 이 24개의 순열에 대해서. 그래봤자 이것들의 총합과 이것들의 총합은 서로 같아질 거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죠? 그래서 얘네들을 싹 다 더하고 얘네들을 싹 다 더하면 결국 2배의 시그마 얘네들의 합이 나오는 거지. I1, I2, I3, I4. 이해가 되나요? 그치? 요거는 1부터 24, 24개의 순열에 대해서 이 값들을 싹 다 더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놈이 결국은 24개에 대해서 이거 2개를 다 더한 놈이 6이니까 결국 6 곱하기 24랑 똑같을 거고요. 결국 우리가 구하는 놈은 요 놈이잖아. 요 놈이니까 2로 나눠주면 얼마가 돼요? 요 놈이 12가 되면서 1은 2 요렇게 우리가 답을 구해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이 훨씬 더 나이스하죠? 그래서 요 두 번째 방법을 처음엔 좀 생각해 주기가 힘들겠지만 이제 이런 스타일을 봤기 때문에 앞으로 혹시 이게 뭔가 좌우가 대칭으로 세면 똑같은 개수가 나올 것 같구나 라고 판단이 되면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 요게 바로 유형입니다. 이런 유형을 알고 있는 사람과 모르고 있는 사람이 문제를 푸는 속도는 상당히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이런 접근법들 꼭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정답은 72입니다.